대한민국의 에너지 현실을 보면 좀 스스로 생각해도 좀 딱합니다. 국토는 작고요. 수력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 모두 굉장히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입 의존도는 엄청 큽니다. 93%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력 소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과 맞먹을 정도의 전력 소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또 제조업 중심의 무역 국가입니다. 따라서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또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과 한국이 OECD 국가의 유일한 에너지 섬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 섬나라입니다. 통일 한국이 되면 괜찮을까요? 우리 주변 국가, 중국, 러시아를 생각하면 결코 그렇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에너지 섬나라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수출액 플러스 자동차 수출액이나 또는 선박 수출액을 다 합해야 우리 에너지 수입액에 대한 그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차 에너지 공급원을 보면은 요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화석 연료로서 85% 됩니다. 전력 생산용으로서는 40%가 1차 에너지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최종 에너지로서는 전기, 열, 가스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산업용의 열, 가스, 그다음에 산업용 전력은 50% 또는 60% 이상을 그런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산업용 최종 에너지를 청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수급을 설비 용량과 발전량으로 살펴보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약 58%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2%에서 약 6%로 증가하는 걸 보였고요. LNG도 그에 따라서 LNG도 굉장히 많이 설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에 보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을 굉장히 많이 줄이게 되었고요. 또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원자력을 많이 줄이면서 대가로 LNG를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최근 에너지 위기 사례를 살펴보면은 이상기후에 의한 그런 폭염, 캘리포니아입니다. 한파, 텍사스에 또는 이들 국가의 풍력 국가의 무풍으로 인해서 강제순환 정전이 이루어진 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서유럽의 경우에는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워낙 과다했고요. 작년에 중국과 호주의 무역 전쟁, 또 최근에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에너지 위기에 들어있다라고 보고요. 한 차례가 아니고 과거의 1, 2차 석유 위기 정도의 한 차례가 아니고 아마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또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밖에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 작년 말에 탄소 중립 기본법 로드맵을 확정을 하고요. 2030년까지 중기 목표, 2050년까지 장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각 에너지 원별로 보면 원자력은 소위 설계 수명이 끝나는 대로 그냥 폐기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게 현재 작년 말 목표입니다. 석탄 마찬가지고요. 다만 재생에너지는 엄청나게 60% 또는 70%까지 높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또 있습니다. 현재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막연한 미래 기술을 또 상당 부분 의존한다는데 이 계획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는 어때야 되는가? 공급 안정이 무엇보다 최적이어야겠다. 그런데 이것은 자국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 선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재작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에너지 정책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또 국가 안보적 시각에서 다뤄야 된다는 게 작년에 저도 의견을 더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을 위한 청정 에너지 요건은 무엇일까? 친환경성입니다. 탄소가 작아야 되겠습니다. 무탄소 에너지는 사실 없습니다. 저탄소 에너지가 청정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공급 안전성이 사실상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수용성입니다. 여기에는 물리적, 환경적, 정서적, 또 비용도 포함되는 그런 수용성이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음 장에서 보이고요. 소요 비용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비용은 발전뿐만 아니라 송배전,
또는 사회적 환경적 비용도 치러야만 되는,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또 일부의 논의에서는 이것만 얘기하지 이쪽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지 소유량을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 부지 대비 태양광 풍력 발전소 부지를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그런 수용성의 문제가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발전원별 친환경성을 살펴보면은 생애 주기 탄소 배출량입니다. 건설부터 해체할 때까지. 왼쪽에 화석연료 물론 엄청나게 나옵니다. LNG도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합니다. 그린 에너지들 굉장히 작습니다. 이 중에서 원자력이 특히 작은 그런 청정 에너지입니다. 유엔이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원자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환경적으로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보다도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건 유럽 기준인데 우리 한국의 지형과 날씨를 비교해 보면은 더더욱 친환경적일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급 안전성입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이용률 80% 이상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밀도 에너지고 기술 집약적인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청정 에너지 중에 또 다른 그룹이죠. 문제는 자원이 굉장히 불균일하게 분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력, 이 북유럽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자, 작년의 경우에 우리 태양광 이용률이 4 내지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낮과 밤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이 되기 때문에 그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전기 생산을 보면은 전 세계 약 440기, 30개국에서 주로 선진국에서 원자력을 발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최대 전기 생산 17%에다가 현재는 전 세계 전기의 10%를 원자력 전기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넘버 5입니다. 원자력 전기 생산량이나 원자력 발전 그런 보유 국가로 볼 때 5번째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다른 거에 비해서 가동률이 8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 원전은 지난 40년 이상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건한 공급 사슬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때 제예산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가장 안전하게 운영하는 나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의 평가가 아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입니다.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원전의 입찰 단가가 한국이 가장 작습니다. 가장 싸게 적기에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내 원전 상황은 현재 24기가 가동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작년에 1, 2호기 운영 허가도 중단됐다가 최근에 다시 논의가 재개가 됐고 3, 4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도 재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기에서 약 30%의 그런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 대비 실제로 많은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탄소 전원의 94%를 원자력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1.3% 추력, 나머지 5, 6%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대부분은 원자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내 전력 요금은 어떨까요? 한전이 구입하는 단가는 생산 단가 더하기 보조금입니다.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비교적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꾸준하게 일정한 그런 단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다른 어떤 에너지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원자력 판매 가격이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입니다. 이 중간 차익은 바로 원자력에서 나오는 잉여금을 신재생 에너지에 보조를 해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고유의 가치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데 중요한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과거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원자력 2호 탈원전 과정에서 줄어들수록 LNG가 늘어나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성 때문에 즉시성 전원, 보조 전원이 필요합니다. 즉 LNG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자력이 부족하면 어려운 일이죠.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요 영향인자로 보면 이미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탈탄소 시대의 핵심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속 이용하거나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유지가 돼야 되겠다. 기술적인 안전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수용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이 우리나라는 뭐 최고의 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나라는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경제성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고준위 폐기물 문제, 지난 여러 해 동안에 계속 not in my term이라고 해서 논의가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반드시 조만간 정책이 확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위험은 굉장히 작습니다. 어떤 에너지보다. 근데 주관적인 두려움은 가장 큰 부류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안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1조 킬로와트라는 그런 전력을 생산하는데 발생한 사망자 수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원자력이 사망자 수가 가장 작습니다. 여러분, 원자력 3대 사고 중에서 TMI 사고에서 단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고 후쿠시마 사고에서 단 한 명도 방사선 사고로 사망자가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물론 체르노빌 사고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원자력이고 현재로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그 운전을 한 게 러시아였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단 한 명의 사망사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50년대 에너지 수요는 지금보다 오히려 줄을 것이다. 그러나 전기 수요는 지금보다 2.6배 이상 늘을 것이다. 그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들이 원자력도 서서히 늘어나가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는 형태로 조성이 될 것이다라는 게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원자력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성을 또 편안하게 해주고 또 다양한 형태의 유연성도 지속적으로 향상하면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되는 대응책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조기에.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하겠다. 기존의 전기뿐만 아니라 열, 수소, 동력 등입니다. 이거는 각종 우주선에 에너지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활발하게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의 동정력, 이런 원자로 전지, 뉴클리어 배터리를 여기에 설치해서, 그리고요 추진 동력으로서 원자로를 이용하는 것을 지금 이미 과거에도 실현하는 바 있습니다만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극지에 원자로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에 갔던 캠퍼스, 예쁜 일리노이 대학의 캠퍼스에 소수형 원자로를 설치하겠다. 기존에 이 캠퍼스에 공급하는 석탄 화력 에너지를 발전소를 이 소수형 원자로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실현이 돼가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전망도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크게 증가할 것이다, 아니면 소극적으로 조금 증가할 것이다. 이런 범위 내 어디선가 원자력이 활용이 될 것이다. 이건 순수하게 대형 원자로의 개념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활발할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원자력의 전략적 의미를 EU국의 10개 장관들 이렇게 작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주권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 바로 원자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EU와만 해당될까요? 저는 우리 한국과한테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